지금은 바로 빅데이터 시대. 시대의 트렌드를 앞서가려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라. 나의 신체 정보부터 올바른 자세와 소비, 취미 등 모든 디지털 정보가 모여 하나의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 신통방통, 데이터에 의거했기에 더 정확하다. 2016년 트렌드를 예측해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빅데이터의 영향력입니다. 2016년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 얼마나 될까요? 스마트폰에 탑재된 검색 기능에도 이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된다고 하고요. 맞춤형 건강정보, 개인 비서, 로봇, 스마트팜 정말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딥러닝,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가는 지름길,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에 답이 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2016년 트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다? 번식기에 들어서 남소는 활동량이 늘어나고 다른 소에 올라타려는 행동을 보인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육사가 이 인공수정 시기를 놓치면 21일 뒤에나 다시 발정하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의 발정 여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농가 소득이 약 20%가량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빅데이터가 스마트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은요,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 후에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난감 비행기를 주고 바퀴를 조립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위치를 찾지 못해서 헤매지만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 끝에 바퀴를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 나가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면 비로소 진정한 인공지능 로봇이 완성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운동을 할 때 정확한 동작을 데이터 기술이 알려주면 어떨까요? 실제로 골프 교습에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화면을 잘 보시면요. 사용자가 스윙을 할 때 머리가 돌아가면 붉은색이고요. 손목이 꺾이게 되면 주황색, 위치가 적당하면 푸른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데이터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서 알려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사용자와 프로 골퍼의 모습을 데이터 분석해서 정확히 비교를 해주는 거죠. 운동을 배울 때 참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 갑자기 불이 붙는다면 정말 아찔하지요. 매년 4,000에서 5,000건씩 하루에 14번꼴로 자동차 화재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 결과로 어떤 차종이 가장 많이 화재가 났는지, 그리고 몇 년씩 차에서 가장 화재가 많이 났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는데요.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2016년 빅데이터 시장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2016년 시장 트렌드를 빅데이터 기술로 알아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2016년에 우리가 크게 이제 소비, 문화, 그리고 사회, IT 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럼 혹시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빅데이터는 이런 것이다. 쉽게 좀 설명을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시대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들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음식으로 비유하면 기존에 쓰지 않았던 그런 식재료들을 네. 써서 새로운 메뉴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먹어보지 못했던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메뉴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배울 거 많고 참 접할 거 많은 요즘 시대인데 정말 빅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은 분야에도 접하게 되겠네요. 그럼 먼저 소비 분야를 한번 살펴보죠. 나홀로족, 포미족, 뭐 단어만 봐도 나를, for me,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분들 뭐 이런 거죠? 네, 이 소비 트렌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금 이제 나홀로족들의 나홀로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뭐 인생이라는 게 이제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처럼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자체가 되게 약간 외롭고 소외되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 나 혼자 하는 그런 소비 행태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술을 먹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질 전망이죠. 혼자 밥 먹으면서 술 먹거나 혼자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울면 최악이죠. 최고죠. 그러지 말아주시기 네. 혼자 먹는 것 중에서는 가장 최고봉이 이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예. 네. 아니 그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네요. 포미족, 그러니까 나를 위한 족, 나홀로족, 스테이케이션,
혼밥,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울, 혼자 울고 편하게 집에서 쉬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즐기고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혼자서. 그렇죠? 2015년의 소비 트렌드와 비교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2015년 한번 살펴볼까요? 2015년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힐링입니다. 네. 그래서 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이 작은 사치, 그러니까는 네일 아트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캔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제 나를 위한 그런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 젊은 청년들, 이 Y 세대들 이 캔들 같은 거 정말 많이 밤에, 맞아요. 예, 피워서 그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세요. 예, 취직도 못했는데 밤에 불 피우고 있으면 집에 불 날 것 같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이거 하루 이렇게 마감하지 않으면 네. 다음날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이제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를 위한다라는 게 어떤 게 정말 느껴지냐면 네일 아트 같은 경우는 정말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키덜트족들 저도 뭐 여기에 사실 속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내가 줄을 쫙 맞춰놓고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는 거거든요. 사실 뿌듯한 다음에 뒤돌아서면 사실 저게 정말 아무 의미 없기는 해. 근데 굉장히 뿌듯해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작은 사치가 오히려 자동차라든가 이런 큰 사치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진다. 나 홀로 소비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네요. 자, 그런데 2016년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2016년은 이제 정말 자신에게 집중하는 소신 있는 그런 소비.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보다는 약간 그 가성비를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약간 저렴한 것들, 그러니까 소위 저렴이들의 그런 편집샵들이 많이 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사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과감하게 많이 사세요. 예전에는 이제 사고 싶다라는 표현이 많았는데 지금은 샀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비싼 거 고가를 샀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샀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소신 있는 소비 이런 것들이 2016년에 이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소비거든요. 예전에는 보면 집, 차, 백, 뭐 이런 정말 큰 것들, 그러니까 사기 정말 힘든 것들이라고 치면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 저가 항공, 땡처리 항공 나오면 여행을 갑자기 없었던 여행을 잡는다거나 그리고 뭐 치즈 케이크, 뭐 이런 거, 조각 케이크, 뭐 이런 것들 작은 어떤 그 소비로서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소비가 2016년에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 소비보다는 경험적 소비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보다는 경험하는, 먹고, 여행하고, 공연 보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거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네, 그런 네. 소비가 이제 2016년도에 이어질 전망이죠. 그러니까 뭔가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나를 위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들, 쓰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경험적 소비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먹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가기 시작한 거군요.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2009년도, 10년도에 먹방을 했었는데 너무 일찍 하셨네요. 너무 일찍 트렌드를 좀 네. 앞서갔어. 네. 남들보다 반발만 앞서가야 되는데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15발 앞서가니까 네. 안 보더라고. 네. 그런 다음 분야, 문화 트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문화 트렌드 어떻게 할까요? 2016년 문화는 그 마이너 취향, 그러니까 개인 취향, 일명 개취라고 하는 이제 개취 문화가 개취 문화. 이제 펼쳐질 예정인데요. 우리가 그 기존의 인디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인디 음악 좋아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인디 부심, 인디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있어요. 또 힙합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다. 있어요. 힙부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밝히지 않았는데 나의 그 마이너한 취향들을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네. 밝히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트렌드가 지금은 보여질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옥상달빛이니 이렇게 어떤 인디 밴드 분들을 좋아하면은 나 이 밴드 좋아해라고 하면 그게 누구야? 라고 모르면 창피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그게 누구야? 그러면 너 모르냐? 완전 요즘 핫해. 이런 느낌, 나만의 어떤 그 팬이 되는 1인 미디어도 결국 거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팬이야라는 걸 돈으로써 증명을 하고 막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예전에 그 덕후, 네. 오덕후라고 해서 그런 그 전문가들, 네. 근데 이 어둠 속의 전문가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밝은 세상 속으로 나와서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심취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이런 게 뜻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정말 책만 파는 사람, 그래서 막 고서적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자기기, 어떤 사람은 장난감, 어떤 사람은 신발. 정말 그걸 왜 좋아하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행복인 거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데프콘 형님 같은 경우가 신발 매니아거든요. 완전 신발에 막 그리고 되게 귀여운 것도 좋아해요.
어떤 그러한 문화가 이제는 많이 뜰 것이다. 세 번째 분야, 사회 트렌드입니다. 2016년 사회 트렌드, 빅데이터로 예측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는 약간 그 불안해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지금 이제 2016년 넘어오면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할 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달관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데이터 분석할 때 치킨을 갖고 분석을 하는 게 치킨보다 언급량이 많으면 열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기존에 열풍했던 아이템들은 다 치킨보다 언급량이 그 당시 많았어요. 근데 지금 불안이라는 표현이 치킨보다 언급량이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다라는 심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2016년은 이 불안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뭔가 즐기려고 하는 그런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드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런 사회 문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이라는 검색어를 치킨보다 많이 했다. 이 치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M 햄버거 있죠. 맥도날드 이 햄버거. 네네. 전 세계 매장이 35,000개래요. 35,000개래. 전 세계 매장이.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36,000개가 있대요. 치킨이 일상이에요. 네. 전 세계의 치킨 트렌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모든 걸 휘어잡고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치킨을 먹잖아요. 서프라이즈를 외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킨 시장이 빨리 해외로 진출해야 돼요. 이제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치킨도 수출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달관하는 사회, 어찌 보면 약간은 씁쓸할 수도 있겠는데 모두가 해탈의 경제에 오른다 뭐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달관하는 사회는 기존에 이제 가면을 쓰고 있었다면 네. 2015년, 2016년은 이제 가면을 좀 벗는 그래서 뭔가 좀 솔직해지려고 하고 또 자연스러움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요새 화장도 메이크업도 이제는 진하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어딨고 입이 어딘지만 표시해주는 그런 컨투어링 메이크업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또 안 해주면 사람들이 또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화내요. 상대방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나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가면을 벗는다는 느낌이 이제 2016년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 트렌드입니다. IT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도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영어로 이제 AI라고 하는데 네. 이 조류 독감도 AI예요. 그러네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 인공지능의 AI는 앞으로 있어서 정말 중요한 IT에서 키워드.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이제 자동차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많이 지금 발전이 될 전망인데 지금 뭐 당장 2016년도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 환경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그 나라에서 같은 경우 이제 주차 공간이 이제 어려운 데서는 이 충전할 때 이 그 무선 급속 충전 방식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달리면서 충전하게 되는.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제품하고 이제 다 연결이 돼서 내가 이제 조종을 다 컨트롤을 밖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스마트홈 시대가 오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여지껏은 잭이 달라가지고 각 회사마다의 잭을 다 따로 사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무선 충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로봇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까 그것도 가장 걱정이 좀 되고 또 이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사물 인터넷 시장 상당히 많이 요즘에 뉴스 보도에 나오는데 보다 정확한 뉴스, 보다 신뢰 있는 뉴스, 보다 분석적인 뉴스, YTN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우리나라 그룹인 S그룹이 10위 안에 들어갔고 네. L그룹은 딱 10위권 바깥으로 딱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할 줄 알았더니 I그룹이 사물 인터넷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 이 대기업들의 좋은 그 제품들을 보면 약간 하드웨어 쪽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미국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쪽을 잘해서 지금 좀 인기가 높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도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진행하는 사람 이것도 소프트웨어인가요? 그렇죠. 일단 하드웨어는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충분하죠. 네, 소프트웨어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가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되고 뭐 딥러닝, 머닝러닝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거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딥러닝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가전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밖에서 조종한다라는 게 인공지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종을 하지 않아도 내 최적의 상태를 알아서 만들어주게 해주는 게 그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시계를 차고 있다가 내 몸에 사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내가 아무 조작도 하지 않아도 내 심장이나 내 백박을 알아서 체크하고 하는 그렇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내 집안의 온도까지도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니 온도를 좀 높여주자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다 인공지능의 그 머신러닝에 의한 어떤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우리 생활 속으로 밀접하게 들어온 빅데이터 이외에도 또 어떤 활용 사례가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난안전연구원 여기도 빅데이터 기술이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재난 발생에 대한 그 전조 감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이제 재난 발생에 대한 그런 확산에 대한 그 사전 대응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 이건 뭔가요? 네, 빅데이터가 이제는 뭐 진료, 기상, 환경, 소셜 정보 등을 분석해서 이제 건강에 도움을 준다면 정말 편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질병 발생 위험을 이제 조기에 감지해서 조기에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중인 서비스인데요.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 감기나 식중독 그리고 피부염 등을 분야별로 나눠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빅데이터를 이제 민원 정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교육청, 단체 등에서 접수되는 민원 제안 상담 등을 이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면 되는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에 도움이 되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 반영에 빅데이터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단 안전, 여기에 관련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여지껏은 쭉 빅데이터로 활용한 얘기를 해봤는데 과연 그 빅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2016년 빅데이터의 활약상 얼마나 기대하면 좋을까요? 지금 빅데이터라는 게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활용이 되는 네. 2016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을 세웠던 시대라면 앞으로 2016년은 정말 빅데이터를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빅데이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무슨 사랑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많이 된 날은 무슨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게 그래프가 같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봐왔다면 이제는 활용한 단계가 2016년에 온다라는 거 기대를 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우리 그 밀접한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2016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접할 수 있도록 좋은 도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빅데이터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개인의 감정도 미리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런 색깔 옷에 저런 색깔 구두를 신은 여자는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 라는 빅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미리 어느 정도는 호감도가 있는 걸 알고 걸어도 되잖아요. 혹하는데요.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제공해야지. 허준 잘생김, 허준 멋짐, 허준 잘함. 여러분들도 아세요. 허준 잘함.